매주 토요일에는 마음 건강에 대한 얘기를 주제로 해드리고 있어요. 한의사들은요, 몸과 마음이 따로 떨어져 있지 않고 마음의 건강이 몸에도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 마음을 조금 더 편안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좀 기술적인 요법들을 이제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5번째 정합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 겁니다. 말이 다소 좀 어렵죠, 정합? 예, 근데 강의를 듣다 보면은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거구나 라고 좀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여기 계시는 분들 평소에 스트레스 많이 받으세요? 네, 아니요. 어떨 때 좀 스트레스 받으시나요? 안 받아요. 여기 계시는 분들은 어떨 때 좀 스트레스를 받으세요? 네, 저는 코로나 때문에 환자분들이 잘 내원을 못 하시면은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고요. 아들이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잘 안 지킬 때 또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상황은 정말로 많은 상황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많은 상황들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는 내가 생각하는 것과 내가 지금 현재 경험하는 현실이 일치하지 않을 때, 그때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남편이 일찍 들어올 거라고 나는 생각을 했는데 밤 11시가 돼서 술에 곤드레만들이 취해가지고 집에 들어왔어요. 스트레스 받죠. 그렇죠? 주말에는 나들이를 같이 가기로 했는데 잠을 자느라고 일어날 생각을 안 해요. 스트레스 받죠. 네. 내가 뭔가 생각한 거하고 내가 지금 현재 경험하는 게 다를 때 우리는 그때 이제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그럼 이제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환경에서부터 받는 스트레스를 외적인 스트레스라고 하고요. 다음에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그런 생각 때문에 일어나는 스트레스를 좀 내적인 스트레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정말 깊이 들어가 보면은 외적인 스트레스보다는 내적인 스트레스가 훨씬 더 중요하면서도 더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거의 대부분이라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 현실은요, 그냥 현실일 뿐이에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있는 내 생각은 얼마든지 우리가 바꿀 수도 있지만은 우리는 쉽게 그렇게 하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스에 계속 시달리게 되죠. 자, 여러 가지 이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들이 있는데요. 오늘 이야기 드리는 정합이라는 것도 그런 내적인 어떤 그런 갈등이나 내적인 어떤 불편함을 좀 해소하는 한 가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어, 이런 사람들 가끔 있어요. 한의원을 하다 보면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오는데요. 가끔씩은 어떤 분은 선생님, 원장님, 저 담배 끊고 싶어요. 뭐 좀 좋은 침 좀 없나요? 뭐 어떻게 탁 맞으면 이렇게 담배가 그냥 탁 끊어지고 이런 것 좀 없나요? 이러면서 찾아오세요. 그러면 저는 이제 그분한테 이렇게 여쭤봅니다. 선생님, 담배는 정말 끊고 싶으세요? 그럼 그분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럼요. 이렇게 대답을 하겠죠. 자, 그러면 저는 또 한 번 물어봐요. 정말로 끊고 싶으세요? 그러면 이제 그분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마음대로 안 된다. 내 맘대로 잘 안 되니까 도움을 받으러 왔어요. 담배 좀 끊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겠죠. 정말로 끊고 싶으세요? 그러면 정말로 끊고 싶대요. 그러면은 또 한 번 다시 물어본다, 마지막으로. 선생님, 근데 왜 피세요? 좀 이상하지 않나요? 이 대목에서. 정말로 끊고 싶다는데 담배는 피고 있어요. 끊고 싶으면 그냥 안 피면 되잖아요. 그게 정말이라면. 근데 이분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 있죠. 생각과 행동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분 안에서는 계속해서 끊어야 되는데 끊지는 못하고 끊어야 되는데 끊지는 못하고 이런 갈등에 시달리게 되겠죠. 근데 정확하게 따지고 보면 이분은 담배를 끊고 싶은 분일까요? 그냥 피고 싶은 분일까요? 우리가 그 사람이 정말로 원하는 게 뭔지는 그 사람이 행동하는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말은 아무리 끊고 싶다 그래도 그 사람이 피고 있는 한은 그 사람은 그냥 담배를 피고 싶은 사람일 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뭐라 그러니까 누가 자꾸 자기한테 잔소리하니까 끊고 싶다고 자기도 생각은 하고 받아들이긴 하지만 그게 행동까지 이어지지는 않죠. 사람에게는 크게 두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남들한테 내세우고 있는 겉으로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겉마음이 있고요. 누구한테도 잘 드러내지 않고 속으로만 깊이 감춰져 있는 자기 속마음이 있어요. 근데 너무나 깊이 감추다 보면요, 이 속마음은 자기 자신조차도 잘 모를 때가 많아요.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게 뭔지, 아니면 정말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그냥 외면한 채로 모르는 채로 이렇게 시간이 흘러버리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로 어떤 사람인지를 좀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이 하는 행동과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잘 일치되어 있는 것을 정합이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우리가 그 사람이 하는 말과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이 일치하지 않을 때 그런 거를 부정합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무래도 정합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내적인 갈등이나 스트레스를 훨씬 덜 받겠죠. 근데 부정합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내 안에서 여러 가지 불편감이나 갈등이 올라오게 되고요. 스트레스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또 비슷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기 계시는 분들 날씬하고 싶으시죠? 여성분들 이렇게 다이어트도 많이 결심하고 하는데 또 찌고 이런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자, 또 공부를 잘하고 싶어요, 학생들. 근데 성적이 원하는 만큼 안 나와서 속상한 학생들도 많고요. 나는 좀 부자가 되고 싶어. 근데 생각만큼 이렇게 빨리 부자가 잘 안 돼서 그렇게 갈등하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겉으로는 그러지만 만약 그게 현실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요, 그 사람의 속마음은 좀 다른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은 빼고 싶은데요, 속마음은 먹는 것도 마음대로 먹고 싶어요. 아유, 먹고 죽은 귀신이 때깔도 좋다는데 실컷 먹으려고 내가 태어나지 이 좋은 거를 내가 어떻게 참아. 이런 속마음이 있으면 살 빼는 거를 성공하기가 어렵겠죠. 공부를 잘하고 싶어요. 근데 게임도 많이 하고 싶고요. 노는 것도 실컷 놀고 싶어요. 자, 부자가 되고 싶어요. 근데 일을 하기는 진짜 귀찮아요. 어때요? 다 부정합되어 있죠. 혹시 또 어떤 사례들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주변에 나는 정말로 좀 그렇게 되고 싶은데 혹은 하고 싶은데 불구하고 그게 잘 안 되는 거 혹시 또 좀 사례를 하나 들어주실 수 있는 거 있으신가요? 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선생님은 어떠세요? 별로 없나요? 아, 네, 잘 정업이 되어 있으신가 봅니다. 선생님은 어떠세요? 아이들을 잘 키우고 싶은데 네, 제 마음대로 안 될 때. 아, 네, 좋습니다. 네, 이따가 그 사례를 가지고 우리 한번 같이 해봐요. 네, 아이들을 잘 키우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안 돼. 어떻게 되는데요? 애들이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겉하고 속하고 달리 행동하는 것 같아. 자기들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안 되고. 저는 어른이니까 또 할 것 같은데 저도 모범이 또 잘 안 되고. 아이들한테 좀 모범이 되고 싶은데 네, 잘 안 되고 네. 네, 이런 갈등을 갖고 네. 계시네요. 네, 좋습니다. 저희가 이런 갈등들을 좀 해소하는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는데요. 게슈탈트 학파라는 게 있어요. 프리츠 펄스라는 사람이 독일 심리학자가 만든 학파인데 여기에서 이제 비느자 기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비느자 두 개를 놓고요. 네, 갑자기 원성과 의자가 짠하고 나타나네요. 감사합니다. 자, 의자 두 개를 놓고 내 안에 이 두 마음을 양쪽 의자에 하나씩 앉혀놓고 그 당위성을 서로 한번 주장을 해보는 거예요. 자, 나는 여기에는요, 모범을 보이고 싶은 좋은 엄마가 되고 싶은 내가 있고요. 여기에는요, 어떤 나를 앉혀볼까요? 그냥 좀 내 맘대로 하고 싶은, 나 편한 대로 좀 하고 싶은 그런 나를 한번 앉혀볼까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 두 자아 사이에 대화를 시도를 해보는 거예요. 네, 혹시 선생님 직접 해보실 수 있으시겠어요? 아니요. 네. 그러면 제가 잠깐 빙의를 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비례자 기법은 되게 여러 가지로 유용하게 쓸 수가 있어요. 내 안에 통합이 되고 있지 않은 갈등, 살은 빼고 싶은데 뭐 먹는 것도 마음대로 먹고 싶은 그런 갈등 상황. 또 나는 좀 모범적인 엄마가 되고 싶지만 내 마음대로 나만의 삶을 살고 싶기도 한 그런 엄마. 이 두 자아상을 놓고 같이 한번 대화를 시도를 해보는 거예요. 혹은 도저히 말이 안 통하는 우리 시어머니를 갖다가 앉혀놓고 잠깐 내가 며느리 역할을 하고 시어머니 역할을 하면서 왔다 갔다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어떻든지 간에 내가 갈등을 벌어지고 있다. 내 내적이든 외적이든 그 갈등을 벌어지고 있는 두 자아를 양쪽에다가 앉혀놓을 거예요. 그래서 이쪽 의자에는요, 모범적으로 아이들한테 모범적인 엄마가 되고 싶은 자아를 앉혀놓을 거고요. 여기는 나에겐 나의 삶이 있어. 나는 내 식대로 좀 살고 싶어라는 자아를 한번 앉혀놓고 대화를 한번 해볼 거예요. 어떤 대화 가지고 갈 수 있을까요? 자, 앞에 있는 자한테 야, 그러더라도 애들 좀 잘 키워야 되지 않겠어? 애들이 네가 하는 모습을 보고 살잖아. 그래서 네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 좀 이렇게 좀 모범적으로 잘 실천하고 살아가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면 애들도 그런 걸 보고 좀 잘 따라갈 거야.
자, 그리고 나서 자리를 한번 옮겨보는 거예요. 그래, 네 말이 맞아. 나도 알아. 야, 그렇지만은 나는 어떡하니, 그러면? 응? 애들 키우느라고 그렇게 수십 년을 다 써버리고 나면 그럼 내 삶은 뭐가 돼? 나도 아직도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응? 내가 아직도 꿈꿨던 것들, 아직 제대로 못한 것도 얼마나 많은데. 충분히 이야기가 다 됐다 싶으면은 또 자리를 옮겨보는 거예요. 그치. 많이 억울하고, 때로는 내가 좀 희생자가 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기도 했을 거야. 그래도 아이들이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자기 역할을 할 때까지는 그래도 좀 참고 견뎌야 되지 않을까? 도대체 그걸 언제까지 참고 견뎌야 되니? 나도 속상할 때가 하루 이틀이 아니라고. 근데 애들은 말을 안 듣잖아. 나도 좀 애들 잘 키우고 애들이 좀 내 말하는 대로 잘 따르고 그렇게 해서 좀 편했으면 좋겠단 말이야. 자, 대충 시범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서로 왔다 갔다 계속 자기 하고 싶은 말을 충분히 해보는 거예요. 아마 대부분은요 한쪽 자리에서만 말을 많이 해봤고요 한쪽 자리에서 말을 충분히 못 해봤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그런 자리에서 정말 하고 싶었던 나의 마음들을 계속 서로 주고받다 보면요 이제 세 가지로 결론이 나게 돼요. 이게 짧게 끝날 수도 있고요 어떨 때는 뭐 30분, 1시간, 몇 시간씩 걸릴 때도 있어요. 괜찮습니다. 충분하게 내가 대화를 하는 게 중요하고요.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은 첫 번째 한쪽으로 통합이 일어나요. 그래. 그래도 이제부터는 내가 모범적인 엄마로 좀 살아볼 거야. 라고 통합이 일어나도 괜찮고요. 혹은 그래. 애들은 애들 나름대로 알아서 잘 클 거야. 내가 그냥 내 식대로 잘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은 그러면은 애들은 그냥 알아서 잘 클 거야 라고 통합이 일어나거나 둘 중에 하나로 통합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두 번째 또 하나는 절충안이 마련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계속 얘기하다 보면은 아 그래? 그럼 나 5년만 목표로 삼고 5년 동안만 모범적인 엄마로 살고 5년 뒤를 나는 따로 준비를 하겠어. 애들 대학 가면은 난 그때부터 이제 내 식대로 살 거야 라는 식으로 뭔가 이렇게 절충안을 마련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자, 그렇게 한번 결정이 나고 정합이 되고 통합이 되고 나면은요 내적으로 계속 있던 갈등들은 사라지게 됩니다. 담배를 피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 정말로 끊자 라고 결정을 하거나 에이 이제 끊는다는 거는 더 이상 안 하겠어 그냥 피면 어때 라고 결정을 해도 괜찮습니다. 혹은 그 안에 어떤 절충안이 마련되면 절충을 해도 괜찮고요. 내가 그래 하루에 한 갑 피우던 거를 세 가지로 좀 줄여보자 뭐 이렇게 통합을 해도 괜찮고요. 자 이렇게 해서 내 내적인 갈등을 좀 줄이고 나면은요 여러분들은 훨씬 좀 더 편안한 마음을 만들 수가 있을 거고요 훨씬 더 편안한 몸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요새 좀 즐겨보는 드라마가 있는데요 여기도 즐겨보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태원 클라스라고. 끝났어요. 박세로이가 끝났어요? 네. 네. 슬프네요. 아직 12화까지밖에 못 봤는데 아껴봐야 되겠네요. 네, 박세로의 대사들이 하는 것이 이렇게 가슴에 콕콕 박힐 때가 있더라고요. 자, 우리가 보통 겉마음이라는 거는요, 사회적인 마음을 대변할 때가 많아요. 남들이 그렇게 사는 게 좋다 그래서 내가 좀 받아들여. 그런 마음들이 겉마음을 여러분들이 만들고 있고요. 속마음은요, 조금 개인적이고 내 어떤 내밀한 욕구하고 연결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남들한테 보이기가 좀 부끄럽거나 혹은 그렇게 하기가 좀 따뜻하지 못하다고 내 스스로 좀 여기는 경우들도 많아요. 근데 괜찮아요. 어떤 삶이든지 간에 전부 다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중요한 거는 그런 삶을 어떤 것도 결정하지 못한 채 계속 스트레스를 받고 살아가는 게 가장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요, 박세로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신이 당신인 것에 다른 사람을 납득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네. 그렇죠. 내가 나답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누군가의 인정을 받거나 꼭 납득을 받을 필요는 없고요.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 안에 일고 있던 그런 갈등들을 좀 줄여나가는데 제가 오늘 한 강의가 작은 보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